네, 주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건 사고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1절을 맞아서 공분을 낳고 있는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우리 독립투사들을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들 접하신 분들 정말 화가 난다라는 반응들 내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김구 선생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인공지능 영상이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예를 들자면 안중근 의사 외모를 저격하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네. 얼굴 못생겼다라든지 이와 반대로 또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찬양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네. 화나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라는 지금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왜곡된 영상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런 왜곡된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 분명히 있죠. 사실 SNS에 이 조회수라는 것 또는 좋아요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 숫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대중의 어떤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티즌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도냐, 재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선 넘었다 이렇게 분노하는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선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처벌은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유포라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처벌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영상들 보게 되면 바로 제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 측의 어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통한 위인 복원의 폐해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3.1절을 맞아서 이런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AI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폐해가 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만큼 규제 방안, 이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 사이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어요. 바로 택배 상자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물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길에 이렇게 택배 상자들 쌓아놓고 배송을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에겐 흔한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기한 모습인 게 저렇게 택배 상자를 쌓아놓는데 저게 하나도 도난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부분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독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한 외국인이 이제 알겠다. 독도 진짜 한국 땅 맞네. 이런 반응을 낸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 한국인들이 남의 물건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땅이 아닌 걸 우리 땅이라고 우기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치안 수준 그리고 시민의식을 근거로 영토 문제를 언급한 건데요. 작은 장면 하나가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고요한 사찰의 때 아닌 스님 로봇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회도 진행하고 이 경전도 설명한다면서요? 네, 법회 진행 경전 설명에 승려, 그러니까 스님을 연상시키는 걸음걸이도 가능하고요. 합장까지 가능한 AI 로봇, 바로 붓다로이드입니다. 네. 붓다의 이 안드로이드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교토대학 구마가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해낸 AI 로봇입니다. 불교경전을 학습한 AI를 탑재해서 인생 상담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고민거리를 꺼내놓으면 여기에 대한 답까지 해줍니다. AI,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님 로봇이 단순히 승려를 보조하거나 재현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고민을 듣고 마음까지 어루만져 준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こんにちは、ブッダロイドです。何かお悩みはありますか？人との関係がうまくいかないとき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もう一度手を合わせます。気持ちを込めて合唱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いつでもお待ちしております。
네, 이제 그런데 한적한 사찰뿐만이 아니라 이 험한 자연, 악천후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이 등장했다면서요. 사실 AI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중국의 한 기업에서 AI 로봇견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로봇견 유연하고 탄력 있는 관절로 성인이 전력 질주하는 것만큼 전력 질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적 보행을 뽐내는 그런 로봇견이라고 합니다. 15kg의 짐을 실은 경우에 2시간 반 동안 13km 이상을 갈 수 있고요. 얕은 하천도 건널 수 있고 빗속도 달리고 또 눈 쌓인 언덕길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AI 로봇견을 보면 미래 로봇공학 발전의 가능 속도 정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도 짚어볼게요.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이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로 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상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2024년 10월에 발매돼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가수 최초로는 이 대상격에 해당되는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반가운 소식, 바로 브릿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 브릿 어워즈가 1977년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고요. 또 특징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국 방송 관계자, 음반업계, 언론인 이렇게 1000여 명 이상이 투표로 수상자를 뽑게 됩니다. 네. 이 올해 인터내셔널 노래의 수상자로 꼭 뽑힌 건데요. 그러니까 MTV에서도 상을 받고 브릿 어워즈에서도 로제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로제 영미권 최고권의 시상식 모두에서 성취를 이루면서 장벽을 부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로제 씨가 속한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이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컴백 풍경도 참 이례적입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을 했다고요?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 K-팝 아티스트와 협업을 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국중박이 사실 이제는 과거의 국중박이 아니라 가장 힙한 공간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네. 더 힙해졌습니다. 지금 국중박을 찾아가시면 블랙핑크의 상징색이죠. 핑크색으로 물든 국중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27일 이 블랙핑크가 미니 3집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음실이 마련이 돼 있어요. 1층에 블랙핑크 신곡을 들으려는 블랙핑크의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중박에 여러 다국어로 블랙핑크 멤버들이 지금 8종의 국보급 유물을 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팝 스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들, K-팝 스타들의 무대라고 한다면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전통이 한층 더 이 K-팝 아티스트들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얘기도 해볼게요. 8만 관객을 돌파했네요. 지금 뭐 이 기세면은 1000만 관객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500만 관객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 이상이 극장을 찾은 겁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에 제가 예매한 관객 수를 봤더니 45만 명을 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1000만 초읽기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장항준 감독이 1000만 관객이 될 리가 없다라면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1000만 관객이 되면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공약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극장가에선 이 왕산암 열풍이 일고 있는데 일본에선 원조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가 영화화 된다고요? 겨울연가의 추억을 되새김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은데요. 예. 6일에 개봉이 됩니다. 1,400분이나 되는 겨울연가. 당시 2002년에 미니 시리즈로 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2003년에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2시간짜리 영화는 2026년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화제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